수업 마지막 세션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 소셜 IP 허브 이병돈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셜 IP 허브 이병돈 대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은 분들은 지식재산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많은 지식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주도권이 신기술 선정 여부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혁신을 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특허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공을 위한 BTI 전략인데요. BTI라고 하면 비즈니스, 기술, 지식, 재산권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비즈니스에 포커싱할 것이냐, 기술에 포커싱할 것이냐, 지식 재산에 포커싱할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연속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 그림은 절권도를 창시한 이소룡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용하는 문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살표가 아래에서 위로 간 게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온 게 있습니다. 그걸 음을 선택할 것이냐 양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는 비즈니스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밑에 특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할 때는 특허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쪽 방향에 하나의 강의가 있을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강의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마트 팩토리 구축할 때 비즈니스가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술과 관련된 핵심 특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핵심 특허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우리를 치거나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핵심 특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하면 기술의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의 트렌드를 보면서 야, 우리 기술은 이 정도 트렌드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현재 여기를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이 정도가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 분석을 하게 되면 공백 기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백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 R&D를 할 때 이쪽 분야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와 이런 기술을 하다 보면 이거를 뭔가 법적인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이고 특허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획득하고 특허를 활용하고 특허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뭐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특허, 비즈니스, 기술을 연속적으로 상호 동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멋있는 차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차를 운용하는 사용자 입장일 겁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머니예요.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지식재산 관련해서는 이런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업이 알아야 될 특허 전략 기본 지식입니다. 우리가 특허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그 전문가가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알 건 뭐냐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할 것이 있다. 우선 심사를 통해서 권리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선권 주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국내 출원한 상태에서 1년 내에 권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특허는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출원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떤 진행하는 하나의 타임라인이 있을 텐데 최소한 1년 6개월 공개해야 된다든가 이런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의 비즈니스 활용 방안을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기업이 특허 사무소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허 사무소에서 이것들을 빼고하기 힘듭니다. 이런 비즈니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담당자가 CEO가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최단 기간에 이걸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설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비즈니스는 비용이라는 것을 기반하기 때문에 최적의 비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도해서 리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허를 획득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 자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사무소라는 것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기업에서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역시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허 사무소 일을 할 때는 특허 획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이건 이제 대표가 결정할 수도 있고 기업의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술 아이템에 있어서 과연 이거를 특허처럼 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라는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허처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과연 특허 등록 포인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또 발굴을 해야 되고 그 특허 아이템을 현재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도 특허 사무소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지만은 주체적으로는 기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들이 결정되면 기업의 발명자들과 특허 사무소 담당자들과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자세한 출원 일정이 나오고 특허 사무소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기업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특허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을 총괄 검토하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출원 지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특허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특허 사무소의 중간 대응 의견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특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특허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한다.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 히어로 캐릭터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단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캐릭터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캐릭터가 나와요. 그것처럼 특허도 하나의 강력한 특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업과 우리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잘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권을 독점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특허라는 것은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내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허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고 특허 침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권보다는 배타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일단 막는 겁니다. 내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타권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특허권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모든 기술은 특허를 출원해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의 속성은 기술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는 것에 보상과 권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록된 특허를 상대방이 침해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쉬우면은 그 기술은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 거를 침해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라리 특허를 출원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노하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허와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상표가 있는데요. 특허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와 디자인을 우리가 출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공개 전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상표 같은 경우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 중에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가 없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전 특허 전략을 제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길목 선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큰 성이 나오고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이 성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타고 들어오기는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성벽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특허를 모여할 때도 우리가 확보할 어떤 특허를 모여할 때도 반드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도 보면 징검다리가 나오는데요. 징검다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 밟고 그 다음 밟고 그 다음 밟고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기술의 트렌드를 내가 파악을 해서 다른 기업체가 앞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기술의 트렌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길목 선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목줄주의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커다란 새가 개구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삼켰는데 다 못 삼켰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큰 새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말합니다. 어떤 특허가 강력한 방어 특허이고 공격 특허입니까? 듣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내가 사업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획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 특허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비용만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나를 자기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큰 새가 사용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황새가 삼키지를 못합니다. 이 황새가 이 개구리를 삼키려고 하는 동안에 목줄을 다 잡는 거죠. 당신의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협상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더 유리한 입장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특허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해외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본질 매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는 호랑이가 있고 한쪽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송곳니가 2개가 있고 수염이 있고 긴 혀가 있고 귀가 쫑긋합니다. 그렇지만 호랑이가 표를 어흥 소리 나지만 고양이가 표를 하면 야옹 소리가 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술 자체가 너무 연약하면 그거 가지고 특허를 획득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핥히면 그냥 상처만 살짝 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호랑이가 핥히게 되면 그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할 때도 진짜 대단한 기술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됩니다. 지금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공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빨리 하십시다. 이런 말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고양이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들여서 기술을 고도화해서 호랑이에 준하는 특허를 확보하는 노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검색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정말 독보적이다. 너무 좋다. 내가 찾아봤더니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권리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다 구글링을 하고 논문을 서치하고 이런 어떤 해외 기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이런 검색을 활용해서 우리 기술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검색해봤더니 이미 있네. 이미 있는 것을 특허 출원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있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얘네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접근했구나. 그럼 저런 쪽으로 방향을 나가볼까 해서 검색을 활용해서 우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특허를 획득하고 특허 출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 달성에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있고 뭔가 모자를 갖고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하는 목적을 어느 곳까지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 가는 동안에 주위에 뭐가 있는지 경관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걸어서 가기만 하면 땀만 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행이 여행 과정 가운데서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것처럼 특허 출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을 특허 출원해주세요 맡겨가지고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은 뭐가 중요하구나. 우리 기술과 비등한 경쟁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원하고 있네. 그래서 그 출원 과정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내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삼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아빠와 엄마가 될 준비도 없이 자녀를 낳았어. 우리가 어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와 아이를 갖기 전에 아빠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가도 하면서 심신에 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제대로 준비되면 그만큼 아이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특허의 출산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대표분과 담당자들이 특허 출원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 우리 뉴스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에 대해서 뭔가 우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우리 발명자와 기술자들에서 어떤 대화가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징후보상제도라든가 그런 거 알아셔서 다 준비해 오시면 그만큼 탄탄한 특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공들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동나무 가지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칼처럼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농촌이었기 때문에 그 오동나무 칼을 이제 나무를 잘 그때 낫으로 잘 이렇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사포로 매끈하게 갈았어요. 그리고 앞부분도 뾰족하게 해서 이제 목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검을 딱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뭔가 부인이 된 거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앞에 나무가 있길래 이 오동나무 칼 가지고 딱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딱 부러졌어요. 또 부러진 순간 가운데가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뭐 테이프를 붙일 수도 없고 흔들어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열심히 진짜 노력을 해서 준비하고 특허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는 특허가 되냐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나옵니다. 이 방패는 영화를 보니까 총으로 쏴고 대포로 쏴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들인다고 그러면은 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진짜 견고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들여야 되지, 그걸 훌륭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되지 형편없는 기술을 특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해외 출연은 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읽냐면 해외 출연해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과 우리 경쟁 기업과 경쟁 구도에서 뭔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출연해야 됩니다. 우리 해외 출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해외 출연을 못하고 국내 출연만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특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기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에서는 마음대로 쓰세요.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쓰세요. 유럽에서는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내 출연 10건 알고 있으면 돈을 모아서 조건적으로 해외 출연, 미국을 출연하든 유럽을 출연하든 중국을 출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중에 우선권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선권 제도는 뭐냐면 국내 출연료로부터 1년 내에 우선위를 성립해서 1년 내에 해외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일단 출연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출연하겠다.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 권리를 미국에 출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돈이 준비 안 됐으니까 돈이 준비되는 동안 국내 출연을 해보자. 그리고 1년 내에 해외 출연을 하겠다. 그 생각이 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심사제도 옥석을 빨리 구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1년 내에 수립하라.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1년 내에는 그 내용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면 그 날짜를 1년 정도로 소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특허가 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가져가야 할 특허냐 아니면 도중에 버려야 할 특허냐는 것을 1년 내에 반드시 알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면 이것들을 우선 심사제도를 하면은 보통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2,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면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나옵니다. 그럼 그 거절 이유라든가 등록 결정을 보고선 더 보완해서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1년 내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록 결정 심사를 통해서 등록 결정이라는 것이 특허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등록료를 일단 납부하면 그 특허 청구 범위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다는 건 뭐냐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면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 출원이라는 것을 해봐라. 분할 출원을 해놓은 다음에 등록료를 내라. 그럼 그 분할 출원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줄탁동시 남일이 아니라 니일이다. 우리 기업에서는 특허사무소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뭐 특허사무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에 나오듯이 줄탁동시는 뭐냐면 바깥에서 쫓는 어미새의 이 부리의 그거와 안에서 쫓는 새끼의 그게 일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돈을 주고 특허사무소에 맡기지만은 기업에서 주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기업에서도 열심히 하고 특허 사무소도 열심히 할 때 좋은 특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전문가야. 여기 나온 분들이 이제 30분 동안 특허 강의 들으셨어요. 아, 내가 이제 우선 심사제도 아니고 우선권제도 하나.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야. 아니면 강의를 2시간 들어서 전문가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어떤 그 법 체계에서는 상당히 예외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내가 배웠다고 해서 다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서로 말이 통하는 정도가 된 거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전문가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 무너질 수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 특허 사무소에 돈 주는 게 아까우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지. 그렇지만 그만큼 시간이 비용 대비가 너무 많더랍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전문가의 손을 거치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허 사무소의 전문가를 제대로 돈 주고 활용하시고 우리 기업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취직하면 참 좋습니다. 안 물어보면 너만 손해. 보통 기업의 대표님들과 담당자들은 특허 사무소 변리사라든가 직원들과 특허적인 측면에서 기술 차이거든. 지식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간단한 것도 내가 용어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물어보면 좀 멋쩍잖아 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특허 출원 공개번호, 등록번호, 출원번호 나오는데 이게 뭐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물어보기가 좀 멋쩍은 거죠. 그렇지만 안 물어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일이 챙겨라. 방치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저는 히딩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도 특허계의 히딩크, 소셜 IP하고 이병훈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챙겨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특허 사무소가 전문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특허 사무소한테 맡기고 신뢰를 하고 맡겨야 되죠. 나는 당신 기별자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스케줄은 우리 기업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특허 출원하다고 했으면 한 15주로 지난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기별자님, 우리가 한 달 후에 출원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작성이 잘 됐습니까? 그때 우리 면담한 내용들이 잘 전달됐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전화를 하시면은 네, 뭐 문제 없습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작성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중간중간 미리미리 챙기고 또 일주일 남았을 때 그것들을 챙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바른 정도의 것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딱 던져주고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다 됐으니까 5일 전에 전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적게 들어간 결과적으로 2시간 걸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일일이 챙기고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귀찮게 부르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특허 명세서가 나오는 것들이 기업도 회피하고 특허 사무소 회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방치하지 말고 맡겨두자. 자, 여기 보면 이제 특허 출원에 어떤 심사 흐름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번호가 3개 나옵니다. 왜 처음에 번호가 3개 나오는데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오고요. 1년 6개월 후에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특허 공개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를 결정이 되면은 여기 이제 결정이 되면은 돈을 내면은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특허 관련해서는 최소한 3개의 번호가 있구나. 특허 출원 번호. 특허 출원 번호는 특허가 출원됐다는 거에 출원됐다는 거 뭐냐면 특허청에다 서류를 냈다는 겁니다. 공개가 됐다는 거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되었다는 거 뭐냐면 이제 비로소 이제 독보적인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기자분들이 특허에 대한 글을 쓸 때 특허가 출원됐어요, 특허가 등록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특허가 출원된 상태인데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 특허 사무소에서 거절 이유가 나오고 이윤대출 통지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특허 출원했는데 거절되기 때문에 특허를 못 받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최소한 3번의 거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의 거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 뭐냐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용을 예제 가능한 거다. 그래서 내 기술을 쓰지 마, 내 브랜드 쓰지 마, 내 디자인 쓰지 마. 쓰려는 돈 내. 그게 바로 지식재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멋진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또 기술을 만들었으면 이것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비즈니스 활동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런 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재산을 통해서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보면 뭐 산업재산권, 아까 말한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저작권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 담당자가 알면 알수록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하셔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좋은 기술을 확보하시고 좋은 비즈니스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